마치 그냥 흰 쌀밥이랑 네. 김치에 그냥 국 딱 그거거든요. 네. 특별하진 않아요. 네. 노래가. 네. 근데 이거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과연 존재하나? 네. 이럴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곡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보코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어뮤직에서 음악하고 있는 PH1이고요. 이 채널을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꼭 나오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저희 칭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서 너무 귀한 채널인 것 같아서.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슬롬 나온 네. 거 봤고, 네. 수미 씨 나온 거 봤고, 저스티스 분 나온 거 봤고, 네. 하키 시바스키님 오. 나오신 것도 봤고, 진짜요? 네. 요즘 혹시 근황이 좀 어떠셨는지. 근황은 촬영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8월 13일에 정규 3집이 나오다 보니까 네. 관련된 컨텐츠나 영상들, 뭐 네. 사진 촬영 할 게 많았고, 유튜브 영업 중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하니까 네,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또 업로드일 기준으로는 아마 발표가 되고 이게 됐나요? 업로드가 네, 지금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왔네요. What Have You Done이 네. 발매가 됐는데 네. 먼저 고생 정말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혹시 What Have You Done은 어떤 앨범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그 What Have You Done은 진짜 완전 제 엄청 퍼스널한 앨범이라서요. 네. 이번 앨범에 임할 때는 아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안 좋아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프로젝트 같고요. 저한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네. 좀 크게 보자면 이제 저는 미국에서 와서 네. 일반인으로서 와서 음악으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뭐 성공과 뭐 부를 얻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됐다가 근데 제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혼란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관계들이 망가지고 혼자 남아지고 그것에 슬퍼는 하지만 또 이게 맞지 않나 난 혼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초연한 상태가 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앨범이어서 네. 박준원이라는 사람의 그 완전한 그 감정이 제대로 담겨 있는 앨범이에요 저한테는. 네. 진짜 앨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네. 뭘 해왔는지 네. 내가 뭘 해왔는지 맞아요. 이런 게 다 담겨있는. 네 맞아요. 리스너들이 약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들으면은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약간 재밌을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저는 늘 앨범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PH1 하면 네. 좀 여러 가지 사운드를 또 떠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앨범도 사실 되게 다양한 사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제 장점이라고도 생각했고 저의 컴플렉스라고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타일러 네. 뭐 이러면 딱 정확한 뭔가 있잖아요. 네네. 카니하면 뭐가 있고 근데 나는 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어 하지? 이런 게 조금 음악인으로서는 고민 아닌 고민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자라온 환경을 되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 음악을 막 섭취하다가 어린 나이에 네네. 미국에 갑자기 갔는데 갑자기 막 R&B, 팝, 힙합 듣다가 근데 나는 또 교회에서는 밴드 음악을 했네? 네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오니까 또 막 K-팝 이게 막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받아들인 이제 시점이었고 이 3집은 네네. 그거를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자신 있게 하자 좀 그런 거여서 포인트는 네. 많은 리스너분들이 다양한 취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 취향에 맞는 뭐 이야기나 사운드에 맞게 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지한 이야기를 했지만 네. 꼭 무겁게만 안 들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요. 네. 정말 스펙트럼도 워낙 평소에도 넓으셨지만 이번 앨범에서 장르라던가 분위기도 정말 다양한 네. 느낌이 많이 담겼더라고요. PH1님의 어떤 컴플렉스를 그냥 정체성으로 승화시킨 네. 이번 앨범이라는 거를 주목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혹시 뭐 즐겨 들으시는 아티스트, 음악 이런 거 있으실지? 저는 이제 어쨌든 작업할 때랑 네. 이동할 때, 뭐 운동할 때는 무조건 힙합을 듣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 있을 때는 힙합
못 들어요. 그 힙합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랑 너무 다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보사노바를 되게 많이 들었고 네, 브라질 음악을 많이 들었고 네. 최근에 이제 좋은 기회로 이루마님이랑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네. 이루마님이 또 소개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브라질리안 음악 앨범들이 있어서 그걸 많이 들었고 늘 좋아하는 그 한 8, 90년대 옛날 일본 재즈 밴드 카시오페아나 티스퀘어 같은 밴드 음악도 자주 듣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클립스의 앨범과 타일러가 이제 이틀 전에 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무조건 정주행 여러 번 때리고 저스틴 비버 것도 많이 들었죠. 네. 좋은 앨범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약간 진짜 들어봐야 되는 네. 필청인 앨범들은 네. 듣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옛날 곡 위주 그리고 네, 좀 보사노바 타임레스한 음악들을 좀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트렌드를 이제 관찰하는 건 좋지만 네. 이거를 막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타임리스네스 슬롬님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또 이렇게 통하는 지점이 네. 역시 그러면 저희 첫 번째 PH1님의 인생 앨범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요 존 메이어의 Room for Scares인데 네. 이 앨범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뽑으신 이유 이런 거 말씀해 제가 주신다면. 사실 여기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 딱 한 개예요. 존 메어 이 앨범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긴 해요. 이거 사실 존 메어가 네. 2023년 12월 31일에 땡 하고 1년 1월 1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네. 블루노트 도쿄에 와서 본인도 처음으로 거기서 공연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가서 봤거든요. 네. 제가 인생에서 제일 꼽는 탑 원 메모리 라이브. 중에 이거 사와서 오늘 입고 왔는데 그건 제가 존 메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앨범 때문에 제가 음악을 시작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너무나 의미가 큰 앨범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My Stupid Mouth라는 곡을 처음 듣고 기타를 그때부터 이제 잡아가지고 무작정 배우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앨범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들으세요? 혹시? 네, 지금 많이 들어요. 네, 진짜 많이 여전히. 들어요. 네. 오, 그 혹시 이 앨범으로 그러면 이제 존 메이어를 접하게 네. 된 거잖아요. 네.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 이 앨범을? 제가 미국 가자마자였으니까 2002년 뭐 후반일 거예요. 2002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01년 앨범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맞아요. 나오고 바로 다음에. 네. 되게 어렸을 때 네. 친구가 야, 존 메어라는 사람 들어봐야 돼 이러면서 딱 노래 틀어줬는데 마이 스피드 마우스였는데 아마도 사실 이 앨범이 존 메어 디스코그래피에서 그나마 제일 상업적이고 제일 좀 팝적이고 좀 쉬운 앨범이라 네네. 그 당시 저의 귀에는 아마 제일 쉽고 좀 이렇게 어필링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앨범을 꼽아주시면서 또 키워드로 네. 젊음, 풋풋함 네. 이런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런 게 진짜 이 앨범을 들으면 딱 느껴지는. 네. 그냥 그때 어디서 들었는지도 떠오를 정도로 좀 저한테 설렘을 많이 줬던 앨범이라서 네네네. 그 키워드가 이제 존 메어도 이걸 만들 때는 한 20살, 21살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도 풋풋했지만 저 역시 너무나 어렸고 그리고 이 앨범을 여러 번 친구들이랑 이어폰 나눠서 들으면서 야, 여기선 드럼이 이렇게 바뀌고 베이스가 여기서 나오고 야, 여기 이거 완급 조절 미쳤다 막 이러면서 엄청 설레하는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순수했었을 때 네네네. 그때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존 메이어에게도 어떤 네. 풋풋함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앨범이고 PH1님께도 나의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앨범이고. 네, 그 기억 보정이 좀 많이 된 것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여전히 앨범을 들으신다는 거는 뭔가 보정이 됐다기보다 여전히 들어도 뭔가 클래식처럼. 그리고 존 메어야말로 진짜 타임레스한 사실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수다 많이 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진짜 저희가 원래
최애초에 그 시즌 1에서 네. 이제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깊게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컨셉이었는데 네. 이게 인생 앨범 3장으로 이렇게 아, 포맷이 네. 바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시즌 1 때 출연하셨어도 역대 최장 녹화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팬심이 네. 가득하시겠다. 네, 진짜 좋아요. 그 Room for Squares라는 네. 앨범 제목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여기서 squares가 그 정사각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재미없는 사람, 네. 약간 널드 같은 그- 그런 의미더라고요. 원래 이제 어떤 파티에 초대할 때 네. 이런 말이 있어요. Be there or be square. 거기에 올 거든지 아니면 아, 너 너는 재미없는 사람 되라. 찐다. 그런 느낌인데 뭔가 본인도 약간 이런데 저런데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썼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앨범이 너무나 많은 뭐 칭찬 그리고 상도 받았지만 좀 이제 나 음악 좀 안다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또 좀 별로 안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센시티브하고 팝이고 좀 이런 말도 많았어가지고 네네네. 정체성적인 게 많이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제가 또 PH1님의 음악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PH1님도 초기에 캐릭터 형성이나 네. 뭐 가사적으로도 약간은 또 찌질한 나의 모습 뭐 이런 거를 또 네. 많이 쓰시기도 했고 음악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데 네. 존 메이어의 영향도 좀 받으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죠. 말을 들어보니까 네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왜냐면 네. 마이 스투피드 마우스를 처음으로 접했잖아요. 전 그 네네네. 가사를 다 알거든요. 내가 너무 찐따같이 소개팅에서 말 실수해가지고 이 여자가 정색하는 그 장면을 그린 노래인데 그런 걸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다른 곡들에서도 본인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서스름 없이 전하니까 네네.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타일러나 맥밀러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네. 타일러도 이거에서 네. 진짜 그냥 네. 그건 약간 찌질함을 넘어서 좀 네. 이제 음침거리. 네. 찐따 같음인데 그렇죠. 또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마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네. 한국인이었으면 엄청난 커뮤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지 음지 커뮤만 다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또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티스트의 모습에 또 영향을 네. 자연스럽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젊음과 풋풋함이라는 키워드에 연결지어서 약간 PH1님의 개인 작업물 중에 네. 그런 게 느껴지는 나의 곡, 앨범 음. 이런 게 있으면은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아무래도 저의 첫 EP The Island Kid라는 앨범 자체가 그렇고요. 네. 도넛이라는 타이틀곡도 너무 막 My life is sweet like donut 엄청 밝고 네네. Game Night 혹은 거기에 이제 Christ라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곡이 있는데 지금도 물론 저희가 기독교 집안이고 하는데 저는 많이 좀 많이 때가 탄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만 다시 돌아봐도 되게 좀 마음이 막 순수하고 독실한 네,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여러모로 저한테 좀 풋풋하고 약간 보기 좀 부끄럽지만 네네. 또 되게 한편으로는 또 약간 흐뭇하게 볼 수 있는 네. 한 번씩 좀 들으시나요? 약간 그럴 초기 작업만 잘안 못 듣겠어요. 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러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앨범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앨범에서의 최애곡 하나 꼽아주신다면. 진짜 너무 어렵고요. 두 개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이 앨범에는 St. Patrick's Day라는 곡이 있는데 그냥 사운드적으로도 뭔가 제가 겨울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너무 추운데 소리가 진짜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대박인 게 사랑 얘기거든요. 근데 사랑 얘기를 접근한 그 방식이 너무 참신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 메이어가 자기가 뭐 만났던 애인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좀 권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1월에는 아마 안 헤어질 거야. 근데 12월에는 당연히 안 헤어지겠지.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있잖아. 그 누구도 크리스마스에 혼자이기 싫어할 거잖아. 1월에도 우리는 안 헤어질 거야. 왜냐면 1월에는 이제 다들 신년 계획을 세우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있으니까. 2월에는 발렌타인 데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3월까지는 아마 안전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듣고 사랑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담백한데 너무 그 현실감이 느껴지게 적었지?
그리고 그냥 사운드적으로도 송라이팅적으로도 네. 너무나 뛰어나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되게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서 네, 너무 추천합니다. 이게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St. Patrick's Day라는 노래가. 그러니까 약간 존 메이어는 헤어지기 싫은 입장인가요? 그 여자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좀 담담하게 받아들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3월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딱. 네. 그리고 두 번째 최애곡 네. 얘기하자면 네. 이거를 라이브로 한 앨범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Any Given Thursday라는 앨범인데 네. 그 앨범은 사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첫 정규 헤일로라는 정규를 냈을 때 네. 총괄 프로듀싱이 그 당시에 지금 목표 그 당시에 이름이 Thursday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했던 정규 앨범은 이름은 Any Given Thursday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똑같은 그냥 이름으로. 똑같이. 근데 스펠링이 Thursday가 달라서 음. 그냥 Any Given Thursday로 같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걔가 내 이름은 안 썼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네, 너무 내 이름 대놓고 하면 너무 이게 너무 나한테 집중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있는 Covered in Rain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제가 음원으로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 그 라이브 앨범에만 있어요. 네. 그 존 메이어 라이브 앨범에는 존 메이어 라이브 앨범에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콘서트마다 솔로랑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네. 무조건 라이브로 봐야 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Covered in Rain 있잖아요. 제 곡 중에 Covered in Rain이라는 제목을 거기서 네. 거기서 따온. 네. 이번에 그러면 블루노트에서 이제 네. 보셨을 때 네. 뭐 그 곡도 안 했어요. 그 곡은 안 네. 좀 아쉬우셨고. 너무 아쉬웠는데 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진짜 꿈 같은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여기서 한 저 창문에 있는 거리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정말 약간 가까이 소규모로 네, 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존 메이어도 본인이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블루노트에서 공연하는 거래요. 그 존 메이어의 첫 블루노트를 저 본 거잖아요. 저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율이 돋았다. 너무 좋아해요. 저 지금 말 너무 많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하나? 제가 뭐 조금만 질문을 드려도 진짜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팬심이 진짜 잘 느껴집니다. 두 번째 앨범도 이제 존 메이어였습니다. 이렇게 또 그 같은 아티스트의 앨범을 꼽아오신 분이 이번 시즌은 처음이신데 네. 이 3집 컨티뉴엄 네. 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도 약간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앨범은 이제 존 메이어 팬이라면 아마 최고의 앨범이다라고 꼽히는 앨범이고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앨범은 좀 신기한 게 처음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아까 거가 루퍼스 걸가 2001년이고 이게 2006년 6년쯤인데 네네. 이게 나왔을 때는 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 조금 아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아마 제 귀의 부족으로 좀 높게 느껴졌어요. 네네. 왜냐면 되게 블루스 기반이 많기 때문에 네. 2집까지는 그래도 1집의 연장선 같이 느껴졌었는데 3집에서는 뭔가 사람이 되게 진지해졌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네. 초반에는 손이 많이 안 갔었어요. 네. 근데 나이를 좀 먹으면서 다시 찾아가면 갈수록 내가 왜 이걸 안 좋아했지? 이렇게 됐던 앨범이에요. 컨티뉴엄은.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뭔가 네. 좋아지는. 네. 모든 곡들이. 네. 존 메이어 제가 존 메이어 인터뷰도 다 보거든요. 네네. 근데 존 메이어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처음에 진짜 뼈를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레코드 레이블에 보냈는데 네. 전화가 왔대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내지 말라고. 히트가 없다. 귀에 꽂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짜 울고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진짜로 존 메이어가. 음악 생활을. 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그 나의 감을 믿는 게 맞구나 존 메이어가 그랬듯이 네. 또 이 앨범이 또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네. 되게 귀감이 되는 앨범인 게 네. 존 메이어의 3집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3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존 메이어의 커리어에서 컨티뉴엄 전과 후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자아실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왜 기타를 시작했고 음악을 시작했는지를 그제서야 제대로 좀 파헤쳤고 네. 깨달았고
그게 블루스 때문에 존 메이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더 잔뜩 담아서 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고충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진지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거야말로 진짜 그 파인 와인처럼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앨범이지 않나. 그리고 존 메이어의 약간 정수가 담겨 있는 정수 앨범이라고. 이거 되게- 미쳤어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요 저 앨범 커버가 좀 요게 조금 아쉬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뭔가 네. 오히려 저는 이게 너무 멋있었던 게 네. 그냥 진짜 음악으로 생각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그림판으로 만든 것 같고 쉽게 만든 어플로 그냥 만든 것 같고 이번에 약간 카티 그 IM 뮤직 그런 느낌. 약간 여기서 1, 2집까지는 이런 본인이 데서 나왔거든요. 커버에. 네네네. 근데 요거 딱 이래가지고 네. 이번에 What Have You Done도 3집이고 네. 한필렴도 3집이라서 네. 그 두 앨범을 이렇게 놓고 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존 메이어의 커리어에서도 진짜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뭔가 항상 귀감이 되는 아티스트다 네. 보니까 네. 이번 3집 준비를 하시면서도 네. 이 앨범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네. 영향은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네. 앨범은. 저는 이제 존 메이어 뭐 이 앨범뿐만 아니라 그냥 존 메이어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사실 보고 배우는 게 진짜 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총명하고 똑똑해요. 존 메이어가 진짜 똑똑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뭐 인터뷰를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작업을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컵에 네.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주에 들어가서 우주를 이 컵 하나로 채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근데 그냥 자기는 그냥 이 컵 하나에 그냥 우주를 가득 담고 싶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겪는 정말 사소한 하나에 그냥 그걸 몰빵을 해서 자기는 그거를 쓰고 싶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건드려서 막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한다고.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클릭되는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느꼈던 사소한 감정, 질투심이 됐던 배신감 아니면 너무 슬픈 감정, 네. 찌질한 감정 그냥 그런 거 그냥 충실하게 쓰자가 저한테는 이제 성립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작업에 임할 때 그 누구의 생각이 크게 이제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존 메이어도 심지어 이제 퇴짜를 맞았는데 이렇게 대박을 친 이런 것도 또 보셨으니까 네,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그 뿌리를 더 깊게 이제 찾은 거잖아요. 블루스 기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막 힙합이 막 유행하니까 그리고 또 유행하는 뭔가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걸 좀 해야겠다 막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마켓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정말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운드가 있으면 네. 그냥 그거에 내 시간을 100% 투자하자?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만족시키려고 괜히 막 좋은 평 듣고 싶고 이런 거에 목매지 말자.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그거에 너무 큰 롤모델이에요, 존 메이어가. 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존 메이어 콘서트에 오는 사람 딱 두 부류라고. 네. 기타리스트들이랑 네. 젊은 여자애들.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죠. 아예 음악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성도 잡았고 네. 그 대중들도 잡았고. 그게 사실 모든 아티스트들이 사실 바라는 네.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까 또 말씀하셨던 1집 Room for Squares는 그런 대중성은 잡았지만 네, 어떤 음악성이나 이런 맞아요. 평가는 좀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선 진짜 비로소 네, 두근마리 토끼를 잡은 네. 제 생각에 이번 3집도 그런 앨범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제 생각에 그냥 all time greatest of all time이에요. 이거는 네, 네 블루스나 뭐 락 음악에서는 꼭 꼽아야 되는 앨범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네, 앨범. 네,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Greatest of All Time인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최애곡 하나 꼽아주신다면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첫 번째를 Gravity 당연히 Gravity였고 그냥 그 노래는 그냥 너무 가사도
너무 좋고 사실 말을 덧붙일 아, 게 뭐, 없죠. 그냥 진짜. 그래비티라는 말로 이미 설명이 끝나는데 음. 두 번째 제가 꼽았던 거는 음. Stop This Train이라는 곡이고요.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그 노래가 사실 저한테는 지금 현 박준원한테는 제일 중요한 곡이에요. 음. 내용이 약간 지금 이 기차 멈춰주세요 이런 내용이고 네. 시간을 기차로 비유한 거고요. 이 네. 흘러가는 삶 우리가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삶을 기차로 비유했고 난 이미 여기 타 있고 이게 신기한 게 노래를 들어보면 네. 딱 시작하고 들어가자마자 이미 뭔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없고 이미 시작은 되어 있고 난 중간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국 기차는 마주보고 테이블이 있고 창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바로 연상이 되고 킥을 이렇게 막 드럼 킥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약간 발로 이렇게 했는지 약간 기차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기차 가는 소리가 나요. 약간 툭툭툭 요런 킥으로 계속 되거든요. 네네. 근데 Stop This Train이라고 하는 그 가사 내용을 나중에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너무 좀 감동이고 3절에 이제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아버지가 조나 나도 너 마음 너무 안다. 나도 너였을 때 똑같은 걸 바랬고 이 기차를 멈추길 바랬어. 근데 조나 우리는 이 기차를 멈출 수 없으니까 너 주위에 있는 거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너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우리는 이 기차를 절대 멈출 수 없어. 이러면서 끝이 나거든요 노래가. 이 노래가 약간 저한테는 고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라는 곡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곡은 20대 때 들으면 잘 모르고 30대 때 들으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한테는 이 곡이 그 곡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듣기 좋은 좀 그런 노래네 네. 이렇게만 느꼈었는데 그 가사를 좀 다시 곱씹으면서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곡이 그냥 있나? 존 메어를 떠나서 사운드적으로 송라이팅적으로도 네. 가사적으로. 믹스적으로도 가사적으로도 마치 그냥 흰 쌀밥이랑 네. 김치에 그냥 국 딱 그거거든요. 네. 네, 특별하진 않아요. 네. 노래가. 네. 근데 이거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과연 존재하나? 이럴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뭔가 존 메이어 통틀어서 최애곡 하나 꼽아야 네, 된다면 진짜 이거예요.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런 지금 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존 메이어한테 또 그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심플 이즈 베스트. 네네네. 존 메이어 과하게 안 하니까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또 뽐낼 때는 뽐내고. 존 메이어 트리오로 활동할 때는 이제 두 명의 이제 베이시스트랑 드러머가 있으니까 막 이거 막 리핑을 하고 하는데 네. 자기 곡에서는 절대 오버 안 하고 그 정제된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고급짐 이런 것들이 제 뭐 추금이라고 하죠 요새. 네네네. 네, 그거죠. 진짜 확실히 근데 가사를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앨범에서 정말 깊어졌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존 메이어라는 사람.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이때 당시도 존 메이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Stop This Train은 라이브를 할 때 네. 이거 냈을 때 그 가사 중에 하나가 I'm only good at being young. 나는 그냥 젊은 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라이브 할 때는 난 젊은 거밖에 잘하는 게 없었어 이렇게 바꿔서 하거든요. 또 그런 것도 되게 보기 좋고 네네. 이게 시간을 타면서 더 좋아지는 곡인 것 같아요. Stop This Train은.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앨범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마지막 앨범까지 과연 존 메이어입니다. 아 저처럼 3명 똑같이 갖고 온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최초시고 마지막 앨범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왕에 할 거면은 그냥 이 사람으로 몰빵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세 번째 앨범 역시 존 네. 메이어의 네. 8집 요게 네. 이제 제일 최근 작인 네. Stop Rock이라는 네. 앨범인데 아 2021년이면 4년이구나. 맞아요. 4년. 4년 네. 전. 4년 전. 좀 됐더라고요. 네. 또 가장 최근 앨범이 이 앨범이니까 네. 혹시 좀 기다리시는 마음도 있으신지 팬으로서 아 이제 더 낼 거요? 네네. 당연히 계속.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라이브를 너무 보고 싶어요. 밴드로 하는 라이브를. 그게 제 인생 버킷리스트긴 해요. 네. 그래서 앨범도 너무 기다리긴 하는데 라이브를 너무 보고 싶은. 네.
또 연주자니까. 이 사람 공연을 라이브로 봐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사실 그거 중에 제일 탑이 아닌가 거의 싶을 정도로 음원을 지키면서도 플러스를 너무 많이 고봉밥으로 주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멘트도 많이 안 해요. 네, 음악으로만 쭉 하는 너무 멋있어. 제가 말 너무 많네. 그 3장 어쨌든 8장의 앨범 중에 3장을 골라오신 거잖아요. 네. 그 3장은 비교적 좀 명확한 편이었나요? 그 존 메이어의 최애 앨범. 최애라고 하면 사실 저는 기억 보정을 무시 못 하는데 네. 저는 1, 2, 3집인 거예요. 사실 2집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키워드 제가 드린 게 네. 고인물의 사이드 퀘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제 기준에는 딱 이 앨범이 그거거든요. 음. 이제 존 메이어는 고인물인 거예요. 너무나 이제 정점을 찍었고 정수를 찍었고 장인이 돼버렸는데 네. 약간 사이드 퀘스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앨범이. 왜냐면 이 사바락이라고 자기가 아마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장르의 이름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80년대 좀 전형적인 락 뮤직 뭐 그 스프링스틴 같은 느낌을 내겠다고 해서 이제 만든 거고 이거 관련된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도 봐도 되게 일부러 더 촌스럽게 하고 네. 이것도 보시면 막 이런 것도 옛날에 스티커 이런 거 네네. 했는데 그 음악들이 너무 좋고 네. 이게 신기한 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모든 곡들이. 근데 없거든요. 그런 네. 곡들이. 근데 그거를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기가 이 앨범을 만들 때는 약간 마치 인셉션 마냥 네. 사람들에게 저희 만델라 효과 아시나요? 그 뭔가 우리 다 같이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만델라 효과를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진짜 있는 어떤 무슨 어디서 분명히 있는 노래 같은데라고 생각을 들게끔 근데 뭔지 전혀 모르겠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송라이팅이나 믹싱이나 이런 사운드 그리고 선택했던 소스들의 뭐 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스러운데 이제 존 메이어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코드 보이싱이라든지 뭐 솔로 그 멜로디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딱 존 메이어인데 옛날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딱 그런 앨범. 그 좀 장난치는 담겨있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사이드 퀘스트니까 네. 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진지한 모르겠어요. 좀 진지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앨범은 그냥 재미로 하는 느낌인데 너무 잘 해버리는. 진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브레인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시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으면서 그것도 아마 듣는 것 같아요.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음악적으로 네네.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락들의 어떤 요소가 우리 귀에 후킹이 되었는지를 이제 연구하고 네.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야 표절이 아닌 네네네. 그 선에서 나만의 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아마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그냥 보였을 때는 되게 네. 재미로 이렇게 네. 가볍게 하는 것 같이 네. 보이고 네. 진짜 이런 해설을 듣고 나서 한번 네.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뮤직비디오도 보세요. 진짜 촌스러워요. 네. 진짜 촌스러워요. 그 저희가 원래 시즌 1 때 최애 아티스트 말씀하시는 아티스트 분들께 뭐 좋아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PH1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존 메이어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 한 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롤모델? 아이돌? 네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나는 내 커리어가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아티스트로서 저 사람의 창의적인 모습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모습 혹은 디스코그래피 같은 것들을 담고 싶다 하는 그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은 저한테 한 번도 실망을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더 저 사람이랑 같고 싶다. 네네네. 똑같고 싶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장르가 다르라도 그 길잡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진짜 인생에서. 나침반 같은 네. 존재. 네. 롤모델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롤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흔들릴 때도 네. 그 사람을 보고 맞아요.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네. 뭔가, 네. 네. 맞아요. 그 취미까지 저는 따라하게 돼서 네.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하거든요. 시계 콜렉터로. 그래서 저도 시계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네네. 시계를 막 모으고 막 이러는데 시계 취향도 그러면 비슷하신 건가요? 존 메이어. 이 사람 취향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글로벌 네. 스타시니까. 네. 아, 요런 질문도 저희가 시즌 1 때 있었는데 네. 그 존 메이어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 노래 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 두 개 뽑고 싶은데요. 네. 이번 3집의 Covered in Rain을 들려드리고 싶고 왜냐면 그 사람의 Covered in Rain이라는 곡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고 네네. 그리고 그 후렴 부를 때 제가 존 메이어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약간 존 메이어가 노래 부를 때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후렴에 I'm covered in rain, rain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약간 존 메이어를 떠올리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 2집 정규 2집에 모키오라는 친구랑 같이 했던 곡 중에 Shrink Told Me라는 영어 곡이 있는데 거기에도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이라는 거를 제가 인용을 한 가사가 있는데 그것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나 이만큼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네. 요번 어쨌든 그 라이브 공연 때는 뭐 이렇게 따로 인사드리고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딱 끝나서 네네. 이제 무대에서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 우르르 가서 막 뭐 기타에 사인해서 뭐 이걸 하는데 이제 네. 거기서 엄청 못하게 하고 몇몇 그 럭키한 사람들만 받고 사인. 받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그냥 봤죠. 먼발치에서 이렇게 네. 받아본.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등장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등장하자마자 무대에 올라가요. 네네. 올라가서 기타를 메요. 인사 안 해요. 바로 쳐요.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라이브에서의 그런 아우라나 퍼포먼스도 많이 뭔가 보고 영감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스탠드업 코미디도 몇 번 한 걸로 알아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의 라이브를 가면은 중간중간에 하는 멘트들이 막 진지한 뭐 이렇게 뻔한 여러분들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삶을 이렇게 왜 블루스 하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좀 웃기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저도 무대 위에서는 너무 이제 진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스탠드업 코미디도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피치원님도. 진짜 좋아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데니초 팟캐스트 나온 거 네. 보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항상 맞아요. PH원님도 있으신데 네. 그런 거에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아마 그리고 저랑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미 좋아하고 너무 잘 해내고 있어서 이 사람을 더 동경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피처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존 메이어 전체 커리어 사상 피처링 아티스트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골라와 주신 3장 앨범에도 피처링을 한 명도 안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PH1님의 이번 3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피처링 아티스트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도 되게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번 앨범에서 피처링은 어떤 목적으로 섭외를 또 하셨고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피처링을 좋아해요. 피처링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곡이 좀 더 풍성해진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네네. 오롯이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면은 안 쓰지만 저는 좀 사운드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곡의 완성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음악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네네. 일한다든지 뭔가를 하면서 듣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초적으로 들었을 때 잘 흘러가는 것이 저한테 중요하고 청각적인 쾌감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궁극적 목표인데요. 네네. 그래서 피처링을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이고 여성분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도 해요. 네. 제가 남자기도 하고 네. 목소리가 다른 것이 풍성하다 느껴서 피처링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선정을 하는 기준은 네. 딱 하나인데요. 그냥 이 곡이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누구냐 뭐 인지도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번 앨범 피처링 분들도 다 너무나 대단하시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막 엄청 대중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상관은 잘 안 해요. 그냥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협업을 한 상대나 이런 분이 이번 3집에서 이번 3집에? 네네네. 이번 3집이요?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 너무 많은데 네. 저는 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듣고 내가 이 사람 선택하기 잘했다 싶었던 거는 네. 이지라는 곡의 이제 따맛인데요. 제가 그냥
그 빈 구간을 들어서 따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네. 진짜로 너무 찰떡이고 음. 곡을 뺏긴 수준으로 좋아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그 따마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많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진짜 보물이어가지고 네. 피처링 아티스트 말고 그 이번 앨범에서 통틀어서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뭔가를 배운 네. 그런 인물이나 협업이 있었다면 네, 그거는 바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수민 음. 님이고요. 수민님과 그리고 수민님의 작품 그리고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것들을 다 비주얼 디렉팅을 해주시는 소연님이 계시는데요. 그 두 분한테 이제 많은 영감과 도움을 받았고 이번 앨범에 수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고 본인의 그 세계관이라든지 음악적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셔서 네. 같이 작업을 할 때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음악 작업에 임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네.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도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게 뛰어난 그리고 그 디테일에 신경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되게 서로 좋아하는 그런 게 맞아서 뭔가 네, 코드가 취향도. 어딘가 맞아서 네네. 작업이 되게 수월한데 만족하게 나오고 소연님도 너무 디자인 취향이 너무 좋으셔서 소연님과 수민님. 네, 그 둘의 가장- 합이 아주 좋습니다. 수민님 이야말로 진짜 존 메이어처럼 네, 진짜 똑똑한 아,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아주 똑똑하시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샤라우트 수민이고요. 네. 또 그 존 메이어를 꼽아주셨지만 수민님은 시즌 1 때 퀸시 존스를 네, 맞아요. 꼽아주셨는데 네, 수민님의 나침반은 또 퀸시 존스라는 네. 거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민님이 수밖에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 시점부터 네. 그녀의 커리어에서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게 누군가를 총괄 아니면 프로듀싱을 해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퀸시 존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 그런 걸 보면서도 되게 멋있다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한 동료죠. 네. 네. 아까 잠깐 라이브 앨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Any Given Thursday 오늘 또 마침 이제 Any 네. Given Thursday인데 그러네. 오늘 목요일이네. 목요일 날 하고 있어서 이런 우연이 천생연분이다. 네, 정말. 운명적인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박. 그 앨범 말고 또 좋아하시는 라이브 앨범이 네. 뭐 있으실지. Where the Light Is라는 라이브 앨범이 사실 사람들이 존 메이어 라이브 앨범에서 베스트로 꼽는 건 그 앨범인데요. 네. 저는 그냥 기억 미화 보정으로 네. Any Given Thursday를 제일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더 위긴 한데 Where the Light Is는 너무나 대단한 앨범이에요. 왜냐면 그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통기타만 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존 메이어 트리오로서 세 명에서 피노 팔라디노랑 스티브 조던이랑 같이 나와서 하고 이제 나중에 그냥 풀밴드로 자기 히트곡들을 쫙 하는데 그 흐름이 미쳤고 그의 기교나 멘트나 호흡 그리고 그 관중들을 아우르는 그냥 그 음악적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미쳤어요. 전혀 막아 뜨는 구간이 아예 없고 네. 음악에 몰두해서 정말 오롯이 여기에만 몰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뭔가 네,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동시에 너무 존경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도 네. 너무나 똑똑한 배치가 아닌가 구성이 아닌가. 네. 네, 통기타로 할 수 있는 곡들을 초반에 착 문을 열고 중간에 이제 트리오로서 트리오 때는 이제 맘 놓고 막 기타를 아예 죽이거든요. 네. 맘 놓고 해요. 어떤 한 부분에는 이렇게 하고 네. 그 트리오가 끝나는 마지막 곡에 이렇게 하고 뜨르르 하면서 이렇게 기타를 벗어요. 네. 그 벗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요 기타를. 근데 여기서 기타를 하고 막 이렇게 프레스 움직여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그리고 탁 인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히트곡들 나올 때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 유튜브라고 해야 돼요. 네네네. 유튜브에 있으니까 2시간짜리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진짜 자주 보시겠어요. 네네네. 그 네. 영상. 네.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틀어놓고.
네. 진짜. 아 그 원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티스 림님은 그 네. 마이클 잭슨의 뭐 부크레슈트에서 한 그 라이브 영상을 그런 식으로 진짜 할 거 없을 때 그냥 항상 틀어놓고 맞아, 그런 게 있죠. 뭐 이렇게 자기한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overed in Rain, Covered in Rain도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영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초록색 긴팔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거든요. 젊은 존 메어가. 네. 근데 Covered in Rain은 솔로 때문에라도 그건 무조건 영상으로 보시기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해요. 비 오는 날 추천드려요. 미쳤어요, 진짜로. 기타가 막 우는 소리가 나고. 아, 미쳤습니다. 말씀하시고 여운을 느끼시는 피처님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컬도 하고 기타도 하는 네. 사람인데 네. 기타 연주의 특별함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존 메이어는 저는 이제 기타를 모르니까 네, 피치원님은 또 쳐보셨잖아요. 네. 존 메이어의 기타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어떻게 특별한? 네. 이 음원 같은 경우에는 네. 존 메어 이게 제가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는데 네. 항상 존 메어가 추구하는 어떤 보이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코드를 쳐도 존 메어의 코드가 살짝씩 다르게 잡거든요. 이게 전혀 뻔하지 않지만 들었을 때 너무 예쁘게, 그리고 곡 구성상 어떤 곳은 열어서 이렇게 좀 환기를 시켜주는 구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프리코러스 같이 뭔가 이제 코러스를 마주하고 네. 긴장감을 끌어올려야 될 때는 그 붙어있는 노트들을 일부러 써서 텐션을 계속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후렴에서는 다시 풀어줘서 이런 걸 느끼게 해준다든지 그런 그 사람의 초이스가 디테일 하나하나에 되게 담겨있고 네온 같은 곡 같은 경우도 막 그냥 막 이거 막 스트링 바꿔가지고 막 치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만의 그 코드 감성이 있어요. 그거는 기타리스트들이 리뷰하는 거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존 메어만의 뭔가 이상한 그 코드 감성이 있다. 근데 정확한 원리는 몰라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기타를 그냥 장인 수준으로 해버려서 네. 에릭 클랩턴이 존 메어가 거의 베스트 기타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의 그 블루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뭐 팝, 락에 대한 지식이 다 녹여 있어서 존 메어는 사실 기타 솔로를 빼면은 또 안 되는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라이브 앨범을 봐야 돼요. 라이브 앨범 들어야 되고. 네. 솔로 여기까지 할게요. 요런 질문도 한번 그 준비를 해봤는데 그 Room for Scares가 2001년 앨범이고 네. 이 앨범이 2021년 앨범인데 20년의 시간이 20년이네요. 딱 그 흐른 후의 앨범이잖아요. 와, 20년이네요. 이 얼굴에서 이렇게 됐네요. 이 기간 동안 존 메이어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PH1님은 느끼시고 또 PH1님은 뭐 20년 이렇게 커리어가 이어진다면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 것 같은지? 음악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이제 그 장인 수준에 갖고 자기가 뭘 잘하고 자기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제대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담아내게 된 수준까지 가서 뭐 20년 동안은 다시 그 실력은 사실 논할 거는 없고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좀 철없는 남자애에서부터 이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뭐 많은 고통들 통해서 성숙해진 한 남자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의 인성과 성향 그런 것들이 더 진중해지고 성숙해지는 것들이 앨범에도 그냥 똑같이 담겨 있는 거가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아티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성숙해졌는데 음악은 아직까지 조금 철없는 음악을 한다든지 네. 사람은 똑같이 철없는데 음악만 뭔가 올라갔다든지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투명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투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인간 박준원, 뭐 아티스트 PH1이 그냥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감이 되죠. 네. 네, 항상. 그냥 PH1님도 초창기 앨범이 진짜 막 이렇게 낯간지럽고 오글거려서 네. 못 듣는 그런 풋풋한 네. 게 담겨 있었다면 그런 것도 어쨌든 그 시기에 PH1님이셨고 계속 앞으로도 이번 3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맞아요. 음악으로 표현하시고 네. 싶으신.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음악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그거 때문에 음악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그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트랙 파티피플이라는 노래를 슬롬이랑 같이 했는데 슬롬도 인터뷰 나왔었잖아요. 네네. 제가 봤는데 네.
민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그냥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그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루를 잘 보냈느냐, 그냥 사실 그거면 된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작업을 할 때 네. 스탠다드 프렌즈에서 이제 어떤 막 테이크, 이 테이크가 좋나 저 테이크가 좋나 막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이걸 불렀을 때 그 아티스트가 그냥 기분이 좋고 이거가 괜찮았으면 사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벽함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그렇죠. 않을 뿐더러 네.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 음악을 만들 때는 그냥 내가 행복하려고 혹은 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요 앨범에서도 이제 최애곡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이번 3집 What Have You Done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어떤 곡일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최애곡이 뭐예요 이러면 저는 항상 꼽는 곡이 DVD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거의 이유는 네. 저에게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번 앨범에도 마지막 곡인 Soak in Blue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랩이 아니고 노래인데요. I'll be waiting, be where you want. And stars. DVD랑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저에게 실제로 너무나 요동쳤던 감정이 담겨 있어서 제일 애착이 가는, 그치만 많이 듣고 싶지는 않은, 네, 들으면 이제 너무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런 곡이에요. 저도 진짜 좋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피치원님도 개인적인 최애곡이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신기하고 요 사브락에서 최애곡 하나 뽑아주신다면. 최애곡은 네. Why You No Love Me 라는 곡인데요. 그 제목이 사실 말이 안 돼요. 영문적으로도 Why You No Love Me, 왜 나 사랑을 안아주는 뭐 약간 이런 말이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장난치나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봤어요. 설명하는 인터뷰를. 그랬는데 그렇게 쓴 이유가 정확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Why You No Love Me 하면은 말이 뭐 이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못할 때 네. Why You No Love Me 막 이렇게 한다고. 네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사실 애기의 그 마음처럼 왜 나 사랑을 안아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날 사랑하지 않고 네네. 왜 나 사랑하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담은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품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저 들었는데 그 인터뷰를 듣고 나서 이제 최애가 된 거죠. 그 곡이. 처음에는 조금 뭐야? 약간 이랬는데 네네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거 하는 것이면 다 맞다. 이러면서. 와, 근데 진짜 존 메이어라는 사람이 진짜 생각이 깊고 그니까 그렇다는 걸 저도 오늘 새삼 느끼네요. 뭔가 미쳤어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그 디테일 가사를 접근할 때도 네네. 너무 대단하고. 그 코너 속의 코너가 네. 있는데 네. 챗GPT에게 오늘 이 세 개의 앨범을 통해서 네. PH1님은 어떤 분일 것 같고 또 어떤 앨범을 추천하면 좋을지 뭐 이런 추천을 또 받거든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존 메이어의 앨범 3장을 한번 존 메이어 추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앨범을 추천해 줄지 한번 궁금하다. 네,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니 누가 챗GPT한테 안녕하고 답변을 기다려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아니 얘가 이제 진짜 답변하는 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챗GPT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 나온 3장의 앨범을 바탕으로 PH1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앨범을 추천하면 좋을지 추천해줘. PH1님이 잔 메이어의 새 앨범을 모두 인생 앨범으로 꼽으셨다는 건 음악적으로 깊이 있고 다양한 감정을 담은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잔 메이어의 다른 앨범 중에서는 배틀 스터디즈 같은 앨범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아티스트로는 감성적인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잔 레전드의 Once Again 앨범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잔
존 레전드. 잔을 좋아하하는구나. 그냥 잔이라서 추천해주는 것 같은데요. 잔 레전드. 똑같아가지고. 잔 레전드. 잔 레전드. 오케이. 좋긴 한데. 그래 들어가고 안녕.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잔 원래 발음이 잔으로 해야 되나요? 네, 잔 메이어. 존 메이어, 네. 네. 그래서 그 배틀 스터디스도 네, 좋아하는 네, 좋아해요. 앨범이시고. 네. 어세신스라는 노래를 거기 제일 좋아하는데 네네네. 영화 같아가지고 반전 영화거든요, 완전히. 내용이. 네. 나는 킬러야. 아니, 진짜 내가 킬러라고 해요. 음. 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이제 앗아간다 뭐 이런 얘긴데 어떤 여자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킬러였네. 내가 죽었네. 딱 이러면서 가사가 진짜 대단해요.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좋네요. 아이디어 자체가 진짜 네. 독창적이고 네, 남들이 안 할 법한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사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정말 왔는데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카메라 없으면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너무 말 많았다면 죄송하고요. 존 메이어를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야기 나눈 앨범 중에서 안 들어보신 게 있다면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최근에 낸 정규 3집 What Have We Done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커스 채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짜로 양질의 컨텐츠니까 네. 너무 귀합니다. 많은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역시 프로페셔널 이미 또 선배님이신 관계로 유튜브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비시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뭐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약간 못해서 아쉽다 이런 그 질문지에 말씀은 있었던 것 중에 네네네. 그 존 메이어를 좋아하는 다른 래퍼 아티스트가 있냐, 맞아요. 그리고 뭐 내 랩에 영향 준 아티스트가 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네. 혹시... 제가 아미네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미네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인터뷰는 누구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존 메이어 제일 좋아한대요. 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우와. 그래서 취향이 비슷하구나 네네. 느꼈고.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TMI일까봐. 제 랩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그 빅샨과 네네네. 왈레이, 믹밀, 제이코, 맥밀러, 메이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네. 아미네도 존 메이어를 좋아하는. 혹시 그 팟캐스트나 이런 거 중에 네.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데니초 팟캐스트 진짜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네. 요즘에 저는 뭐 해외에서는 그 링루빈 이렇게 토크쇼 텔레 맞아요. 꽂아주고 뭐 이상한 뭐 네. 주문 걸면서 이렇게 TV 하나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약간 언젠가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네. 팟캐스트죠. 네. 그런 게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링루빈 좋은데요? 네. 맞아요. 살 좀 많이 찌우시면 이제 링루빈. 제가 네. 그 맨발로 이제 네, 그렇게 다녀야죠. 신발도 벗고. 네. 좋습니다. 피시원님과 오늘 얘기 너무 저도 즐거웠고 3집 What Have You Done도 지금 이미 충분히 즐기고 계시겠지만 존 메이어의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생 앨범 3장 공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